안녕하세요. 이번 강의는 데이터 수집의 원리와 구조에 대한 이해를 해보는 시간으로서 쿠키, SDK, add 등에 대한 내용과 정보 수집 구조에 관한 강의입니다. 용어가 생소하신 분들도 있고 디지털 광고를 이미 접해보신 분들이라면 익숙한 개념일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다시 한번 개념 정리를 해보면서 데이터의 정보 수집에 관한 기초적인 구조에 대해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학습하고자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디지털 광고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수집하는 원리에 있습니다.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또 무엇을, 어떤 형태로 데이터가 수집되는지를 알아보고자 하고요. 정보 수집의 방식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지만 오늘은 가장 대표적인 방식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또한 웹과 앱은 데이터 수집 방식에 있어 개념은 유사할 수 있더라도 방법론적으로는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래서 웹과 앱의 정보 수집 방식의 차이를 한번 이해해보고 또 어떻게 다른지도 알고 있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번 강의는 용어에 대한 설명을 기반으로 하고 있지만 용어 설명을 통해서 전반적인 그리고 가장 보편적이고 기본적인 데이터 정보 수집 구조에 대해 학습하고자 합니다. 이런 구조적인 이해는 직접 경험을 해보는 것이 가장 베스트라고 할 수 있는데요. 막상 현업에서도 자주 발생하는 업무는 아니기에 우선 기본기를 탄탄하게, 개념 이해를 단단하게 다져두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번 강의에서는 가장 먼저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무엇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해 같이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디지털 광고로 무엇을 하려는 것인지, 왜 디지털 광고를 하려고 하는지, 어떤 것을 얻고자 하는지에 대한 궁금증에서 데이터 수집의 원리와 구조가 시작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세 가지의 개념에 대해 이해를 해볼 텐데요. 먼저 쿠키에 대한 이해입니다. 쿠키라는 것이 우리가 생각하는 먹는 과자를 뜻하는 것은 아닌데요. 물론 영어로도 동일한 스펠링을 사용하고 있긴 하죠. 그리고 현업에서는 쿠키 데이터가 발생될 때, 데이터가 저장될 때 쿠키가 구워진다 라는 표현을 쓰기도 합니다. 가장 기본적인 정보 파일인 쿠키에 대해 먼저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 다음은 앱 SDK의 개념입니다. 쿠키와는 개념적으로 다르다고 할 수 있고, 쿠키가 정보 파일 데이터라면 SDK는 정보 파일을 가져오는 도구라고 할 수 있습니다. 웹 생태계에서 발생하는 것이 쿠키이고, 앱 생태계에서 사용하는 도구가 SDK라서 앱을 이해하기 위해 SDK에 대한 내용을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add 광고 식별자에 대한 이해입니다. add 역시 쿠키나 SDK와는 또 다른 개념입니다.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는 코드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렇게 다른 세 가지를 각각 학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적인 정보 파일인 쿠키, 앱상에서 사용하는 도구인 SDK, 개인을 특정하는 코드 add 이렇게 세 가지를 이해하고 나면 유사한 방식의 개념들을 추후에 학습하실 때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첫 번째 챕터는 본론에 들어가기에 앞서 디지털 광고를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것은 무엇인지에 대해 잠깐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디지털 광고를 왜 하려는 걸까요? 그 궁극적인 목표는 무엇이고 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방법이 무엇인지 정의해 보도록 합시다. 우리가 전통적인 광고라고 할 수 있는 TV CF나 5개 광고 혹은 전단지, 신문이나 잡지에 실려 있는 광고들은 소비자들에게 광고의 제품이나 서비스를 보여주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래서 광고 지표라고 할 수 있는 것이 광고가 방영되는 시간의 TV 시청률이나 신문, 잡지의 구독자 수가 대표적인 광고 지표라고 할 수 있죠. 몇 명이 광고를 보게 되는지를 파악하고 광고 단가를 책정하곤 했습니다. 그렇다면 온라인상에서의 디지털 광고는 어떤 정보들을 얻을 수 있을까요? 당연히 전통적인 광고와 같이 누가 보는지에 대한 정보뿐만 아니라
데이터화된 더 다양한 정보들을 얻을 수 있겠죠. 그렇게 해서 더 많은 정보를 수집하고 정보를 바탕으로 데이터를 분석하고 인사이트를 발굴해서 액션으로 옮기는 것. 그것이 디지털 광고이며 디지털 광고의 궁극적 목표는 결국 비즈니스 성과의 극대화라고 할 수 있습니다. 취미로 단지 재미로 정보를 수집하고 데이터를 분석하는 경우는 없겠죠. 당연히 나의 또는 우리 회사의 사업 실적을 높이기 위해서 디지털 광고를 하는 것이니까요. 때론 브랜드를 홍보하기 위해서 광고를 하기도 하는데 그건 역시 결과적으로는 비즈니스가 더 잘 되기 위함일 것입니다. 상품이나 서비스를 단순히 보여주는 것에 그치지 않고 직접적인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디지털 광고를 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의 목표 달성을 위해 비즈니스 성과의 극대화를 위해 더 다양한 정보 데이터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디지털 광고에서는 모든 것들이 수치화되고 데이터화되어 보여지기 때문에 우리는 단순히 숫자가 많고 적음에 대한 결과만을 보려는 것은 아니고요. 어떤 데이터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데이터가 어떻게 변화해 가고 있는지 그 흐름을 읽고 대응해서 액션을 취하는 그 모든 과정에서 해답을 얻고자 합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은 데이터 하나하나를 유심히 살펴봐야 합니다. 그게 곧 비즈니스의 목표를 이뤄가는 과정이기 때문이죠.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하나 있습니다. 날이 갈수록 고객의 행동이 복잡해져 가고 있다는 것인데요. 저의 예시를 하나 들어볼까요? 저는 아침에 회사에 출근을 하면서 지하철에서 모바일 휴대폰으로 인터넷 쇼핑을 하기 시작합니다. 시간이 짧아서 아이 쇼핑만 하고 일단 구매까지 하진 못했죠. 그리고 회사에 출근을 하고 나서 업무를 합니다. 그러다가 점심시간에 식사를 하고 잠깐 짬을 내서 회사에 있는 데스크탑 PC로 아침에 출근할 때 봤던 인터넷 쇼핑몰을 마저 들어가서 쇼핑을 마저 해보죠. 그리고 리뷰를 읽어보기도 하고요. 어떤 제품을 사야 할지 장바구니에 담아 놓긴 했는데 결정을 하지는 못합니다. 퇴근을 하고 저녁에 집에 있는 노트북으로 다시 인터넷 쇼핑을 하게 되죠. 자, 어떤 제품을 구매할지 이제 결정을 하긴 했는데 앱을 설치하고 앱에서 구매하면 할인을 해준다는 문구를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잠들기 전에 침대에 누워서 해당 쇼핑몰에 앱을 설치하고 회원 가입을 한 다음 할인 쿠폰을 받아서 구매를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모든 과정을 저라는 한 사람으로 특정해서 이 과정을 데이터로 수집하고 분석할 수 있을까요? 웹과 앱, PC와 모바일 또는 태블릿과 같이 단지 기기를 바꿨다는 것 외에도 접속하는 브라우저가 달라지다든지 접속 아이디가 달라지는 등 기기와 환경 모두가 복잡해져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한 과정을 위해서 필요한 것이 데이터 수집 능력과 분석 능력인 것이죠. 앞서 디지털 광고의 궁극적 목표는 비즈니스 성과의 극대화에 있다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비즈니스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이렇게나 복잡하고 다양한 고객의 행동들에 대한 정보를, 데이터를 수집해야 하고요. 데이터를 분석하고 분석한 결과를 토대로 인사이트를 얻어서 액션을 취하는 그 모든 과정이 필요한 것이죠. 그럼 이제 첫 단추, 첫 출발점이 바로 데이터의 정보 수집 단계인 것입니다. 정보 수집 구조의 첫 번째 키워드는 바로 쿠키입니다. 웹사이트에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는 임시 파일이라고 적었는데요. 말 그대로 자동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는 파일이고 지금 이 강의를 듣고 있는 순간에도 여러분들의 PC 또는 노트북 등에 쿠키 정보 파일이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인터넷을 이용하다 보면 한번 방문했던 사이트나 한번 입력했던 검색어나 로그인 기록이 남아 있어서 그 다음번 방문을 했을 때 정보가 그대로 보여지는 경우를 흔히 접하게 되죠. 그래서 검색 키워드 앞 글자만 입력해도 뒷글자가 자동으로 생성되어서 검색어가 완성되기도 하고 PC를 껐다 켰는데도 로그인 아이디가 이미 적혀 있는 상태로 보여지기도 합니다. 이러한 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곳이 바로 쿠키입니다. 그러면 쿠키의 사전적 의미를 한번 봐볼까요?
인터넷 브라우저는 사용자가 방문한 웹 주소를 지우지 않고 기억했다가 다음에 사용자가 이전에 방문한 주소를 몇 글자 입력하면 나머지를 기억해서 모두 나타내어 사용자가 나머지 주소를 입력하지 않아도 되도록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런데 쿠키 데이터가 꼭 인터넷 접속 기록만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담고 있는데요. 인터넷 접속에 대한 기록 외에도 회원 정보와 같은 인구 통계 정보도 담고 있는데요. 이러한 정보는 주로 분석 솔루션을 통해서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구글 애널리틱스라는 분석 툴을 활용하면 성별이나 연령 또는 해당 고객이 방문한 이력을 바탕으로 관심도를 파악해서 분류해서 보여주기도 하죠. 쿠키 데이터는 방문했던 웹페이지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다 보니까 어떤 고객이 어떤 관심사를 갖고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디지털 광고에서 가장 대표적으로 사용되고 있죠. 어떤 웹사이트에 방문을 했고 무엇에 관심 있는지를 파악하게 되면 타겟 마케팅, 타겟 광고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가령 출산을 앞둔 임산부는 이전에 크게 관심 없었던 유아용품에 관심을 갖기 시작할 것입니다. 유아용품과 관련된 제품을 검색해 보기도 하고 전문 쇼핑몰이나 홈페이지에 방문을 하기도 하죠. 때론 관련 글을 찾아서 읽어보기도 하고 산부인과 병원이나 소아과 병원 사이트를 찾아서 들어가 보기도 할 것입니다. 이렇게 방문한 기록은 쿠키에 저장되고 구글 애널리틱스와 같은 분석 툴을 통해서 이 사람이 유아용품에 관심 있는 고객으로 정의해 볼 수 있는 것이죠. 만약에 여러분들이 유아용품을 판매하는 쇼핑몰의 운영자라면 이 고객을 절대 놓쳐서는 안 되겠죠? 저의 예시도 한번 들어볼까요? 저는 최근에 캠핑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캠핑용품 유튜브 영상을 찾아보기도 하고 캠핑장 사이트에 들어가서 예약을 하기도 했죠. 때로는 캠핑용품을 판매하는 인터넷 쇼핑몰에 들어가서 제품을 구매하기도 했습니다. 저는 아마 캠핑용품에 관심도가 높은 고객으로 분류가 되었겠죠. 그래서 어느 순간부터 캠핑용품 디지털 광고가 저를 따라다니기 시작했습니다. 웹서핑을 할 때면 캠핑용품 배너 광고가 계속해서 보여지는 것이죠. 이게 가장 기초적인 타겟 광고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쿠키를 기반으로 한 관심사는 또 다른 추정 정보로도 활용될 수 있습니다. 주로 유아용품에 관심 있는 사람이 2030 가임기에 있는 여성일 확률일 수 있고, 캠핑용품 또는 골프용품과 같이 비용이 들어가는 취미에 관심 있는 사람은 아무래도 직장을 다니고 안정적인 수입원이 있는 3040의 남성일 확률이 있는 것이죠. 물론 100% 그렇다는 것은 아니지만 어디까지나 확률적으로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쿠키는 아주 정확도가 높은 데이터 정보 파일이라고는 볼 수 없지만 가장 대표적이고 기본적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쿠키 정보를 활용한 예시를 앞서 설명드렸는데요. 쿠키가 활용되는 가장 대표적인 마케팅이 바로 리타게팅입니다. 리타게팅은 한 번 방문한 웹사이트에 대한 광고를 지속적으로 노출시켜서 재방문을 유도하는 마케팅 기법이죠. 원래 리타게팅이란 개념은 용어 그대로 다시 고객을 불러오겠다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앞서 관심도를 설명했던 것과는 약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유아용품에 관심도가 높으니까 또는 캠핑용품에 관심도가 높으니까 타겟 광고를 하는 것이 아니고 관심도와 관련 없이 우리 웹사이트에 한번 접속했던 기록이 있으니까 다시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한 타겟 광고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쇼핑몰 사이트에 한번 접속 기록을 파악했다면 재방문을 유도하기 위해서 할인 이벤트 배너 광고를 온라인상에 보여주는 것이죠. 해당 웹사이트에 접속해서 상품을 봤던 기록이 있는 데다가 할인을 한다는 배너 광고를 보게 되면 다시 재접속을 하고 구매로까지 연결될 수 있어서 아주 효과가 좋은 타겟팅 기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리타겟팅을 주로 사용하게 되는데요.
방금 설명드린 방식은 아주 기초적인 방식이고, 이후에 확장된 리타게팅 광고들을 실무에서 하게 되실 것입니다. 이때 기반이 되는 데이터가 바로 쿠키 데이터, 쿠키 정보 파일인 것이죠. 그런데 쿠키 데이터는 가장 대표적인 정보 파일이라고 해도 그 한계가 분명 존재합니다. 디지털 광고에서는 일반적인 데이터가 쿠키이긴 하나, 이제 설명드릴 쿠키 데이터의 한계 때문에 이를 극복하기 위한 많은 시도들을 해왔습니다. 그러면 어떤 한계가 존재하는 걸까요? 우선 한 사람이 여러 브라우저를 사용할 경우에 쿠키 정보 파일은 각각 브라우저마다 개별적으로 저장이 됩니다. 크롬을 사용했다가 엣지 브라우저를 사용하면 각기 다른 사람으로 인식되는 것이죠. 결국 두 개의 쿠키가 생성되고 이후에 각각의 브라우저에 접속할 때마다 다른 유저로서 다른 타겟 광고가 적용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한 사람이 아닌 여러 사람으로 인식된다면 분명 오류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두 번째는 쿠키 정보 파일은 언제든 삭제가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마우스 클릭 몇 번이면 PC에 저장된 쿠키 정보를 지울 수 있기 때문에 삭제를 하고 나면 기존 기록은 전부 사라지고 이전에 설명드린 리타게팅 광고도 할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게다가 최근에는 브라우저에서 자동 삭제 기능도 제공하고 있고요. 쿠키 정보 수집에 미동의를 할 수도 있습니다. 특정 웹사이트를 방문했을 때 쿠키 정보 수집에 동의할 것인지를 묻는 팝업 알림창을 보신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만약 동의를 하지 않게 되면 쿠키 정보 파일에 기록되지 않는 것이죠. 세 번째는 쿠키 정보 파일이 모바일 어플리케이션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제 모바일 앱에 대한 중요성이 굉장히 커졌는데요. 앱에서 웹- 웹에서 앱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졌죠. 그런데 앱에는 적용되지 않고 쿠키도 수집되지 않기 때문에 쿠키만 생각했다가는 앱과 관련된 데이터를 얻을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앱에는 쿠키가 적용되지 않기 때문에 아이디 정보나 앱에서 수집할 수 있는 정보를 별도로 수집하고 있습니다. 이때 앱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활용되는 것이 앱 SDK입니다. 웹에서는 쿠키 데이터를 수집한다고 말씀드렸고, 앱에서는 데이터를 수집하는 도구로서 앱 SDK에 대해 설명드리고자 하는데요. 그 이전에 이렇게 쿠키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면 그 한계를 어떻게 극복하고자 할까요? 대표적인 방식 중 하나가 유저 아이디와 구글 시그널입니다. 유저 아이디는 한 사람에게 하나의 아이디를 부여해서 데이터를 추적하는 방식인데요. 하나의 아이디를 사용하게 된다면 PC 외부로 접속하든 모바일 앱으로 접속하든 아이디를 통해서 결국 한 사람의 동일한 유저로 파악할 수 있겠죠. 구글 시그널은 구글 로그인 사용자의 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구글 계정에 들어가 보시면 데이터 및 개인정보 보호 영역에 이미 광고 최적화에 동의가 되어 있을 것입니다. 나는 동의한 적이 없는데?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으실 텐데요. 구글 계정을 만드실 때 기본적으로 동의가 된 상태로 시작을 하기 때문이죠. 이렇게 동의를 받아서 데이터가 수집된다는 측면에서 개인정보 보호 이슈에 자유로울 수 있고 쿠키 데이터가 아닌 구글 계정 데이터를 수집하면 좀 더 정교하게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것이죠. 쿠키 데이터의 한계와 이를 극복하기 위한 방법들도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앱에서 데이터를 수집하고 활용하는 도구로서 SDK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SDK는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키트의 약자로서 사실은 디지털 광고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어플리케이션 개발에 주로 사용되어 온 소프트웨어 개발자 키트입니다. 이번 챕터에서는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기 위해 만들어진 SDK가 디지털 광고에선 어떻게 쓰여지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K는 원래 개발자들이 애플 iOS나 구글 안드로이드와 같은 특정 플랫폼에 맞게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할 수 있도록 해주는 개발 도구였습니다. 이 SDK를 디지털 광고에서도 활용하고 있는 것이죠.
SDK는 기본적으로 어플리케이션을 개발하는 데 소요되는 시간을 절약하기 위해서 기본 구성 요소와 라이브러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플리케이션을 더 빠르게 구축하고 통합할 수 있도록 더 빠른 배포가 가능하죠. 이렇게 앱 개발을 도와주는 소프트웨어인 SDK가 디지털 광고에서는 광고 네트워크에 연결해 인앱 광고를 실행할 수 있고, 앱에 대한 그리고 앱 광고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리인게이지먼트와 같은 도구에 액세스하는 등 여러 방면에서 사용되고 있습니다. 가령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앱을 실행하실 때 또는 앱을 이용하는 도중 그리고 앱을 종료할 때 고정으로 노출되는 배너 광고가 아니라 그때그때마다 광고가 바뀌는 네트워크 광고를 보신 경험이 있으실 텐데요. 이렇게 앱 내에서 네트워크 광고가 실행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것 역시 SDK 도구를 활용해서 가능한 것이죠. 그리고 이런 광고를 인앱 광고라고도 불립니다. 인앱 광고도 할 수 있고 앱의 활동 정보나 앱 광고에 대한 데이터 분석도 할 수 있으니 웹이 아닌 앱을 사용하는 마케터라면 앱 광고를 하기 위해선 필수적으로 알고 있어야 하는 개념이죠. 그럼 SDK의 다양한 용도 중에서 디지털 광고에 어떻게 작동되는지를 좀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SDK는 하나의 형태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각각의 플랫폼마다 자기만의 SDK를 갖고 있습니다.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카카오톡 채팅 탭의 최상단에는 카카오에서 송출하는 광고가 나오고 있죠. 여기에 여러분들의 자신의 앱을 홍보하기 위해서 앱 광고를 내보내려고 한다고 가정해 보죠. 단순히 배너 이미지를 만들어서 카카오 광고 플랫폼에 등록할 수도 있겠지만 광고 성과를 측정하고 앞에서 이야기했던 리타게팅 광고를 하려면 카카오 광고 플랫폼과의 연결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카카오 광고 플랫폼에선 자사의 SDK를 제공하고 있죠. 이 SDK를 다운로드 받은 다음 여러분들의 앱에 설치를 해주시면 카카오톡 광고 플랫폼과 광고하려는 앱이 연동이 됩니다. 그렇게 되면 카카오톡에서 광고를 할 때 좀 더 정확한 성과 파악과 데이터 분석이 가능해지죠. 이렇게 SDK는 대부분의 광고 플랫폼이 제공하고 있습니다. 네이버 광고, 구글 광고도 앱 SDK를 제공하고 있죠. 앱 SDK의 사용 예시로서 카카오톡 채팅 탭 상단의 광고를 예시로 들어봤는데요. 카카오 광고 플랫폼과의 연결을 통한 디지털 광고의 방식이 아니라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형태로도 네트워크 광고가 가능합니다. 직접 가지고 있는 앱 안에 광고를 노출하는 것이죠. 주로 이런 경우는 앱 최하단에 광고를 노출하는 경우인데요. 이는 자사의 상품을 광고하고자 하는 것이 아니라 타사의 광고를 내 앱에 노출시켜서 내가 수익을 얻을 수 있는 구조가 되는 것이죠. 마치 유튜버가 자신의 컨텐츠에 광고를 달고 수익화하는 것처럼 말이죠. 다만 앱을 이용하는 사용자들에게는 광고가 너무 자주 보여지게 되면 오히려 앱 사용성 측면에서는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어찌됐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카카오나 네이버, 구글 등의 광고 플랫폼에 광고를 하기 위해서 광고 플랫폼의 SDK를 내 앱에 설치하는 경우도 있고요. 화면에서 보시는 것처럼 네트워크 광고를 내 앱에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수익을 얻기 위해서 SDK를 활용하기도 하는 것이죠. 그리고 기본적으로 SDK는 앱 이용자의 정보를 분석하는 데에도 사용됩니다. 사용자가 앱을 설치하고 실행해서 앱을 이용하게 되면 여러 가지 흔적들을 남기게 되는데요. 웹에서는 이런 흔적을 쿠키에 저장했다면 앱에서는 이러한 흔적들을 SDK 도구로 수집하고 분석하기도 합니다. 앱을 분석하기 위해서 앱 분석 툴을 이용하게 되는데요. 이번에는 분석 툴이 가지고 있는 SDK를 앱에 설치한 후 보신 것과 같은 유저의 여러 가지 흔적들에 대한 기록이 가능합니다. 만약에 쇼핑몰 앱을 운영한다고 가정해보면 먼저 앱 전용 분석 툴에서 제공하는 SDK를 설치해야겠죠. 그리고 나면 화면에서 보시는 것 같은 유저의 행동들을 기록하기 위한 이벤트들을 지정해 줍니다. 그리고 나서 페이지 조회는 얼마나 발생했는지,
또 리뷰는 얼마나 확인했는지, 구매로는 얼마나 이어졌는지 등등 데이터 수집과 다양한 분석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이렇게 SDK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앱 개발을 위한 소프트웨어이다 보니까 그 활용도 측면에서 굉장히 다양하게 이용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정리해 볼까요? 카카오톡에 앱 광고를 내보낼 때도 이용되고, 내가 가지고 있는 앱에 네트워크 광고를 내보내 나의 수익 창출을 하기 위해서도 이용되고, 또 내 앱에 사용자 분석을 하기 위해 분석 툴 SDK를 설치해서 분석에도 이용되고, 그러면 SDK라는 도구의 쓰임새는 정말 다양하다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 챕터는 Add ID, 광고 식별자의 이해입니다. 이번 챕터는 앞에서 다뤘던 쿠키, SDK와는 또 다른 개념의 접근입니다. 쿠키가 유저가 남긴 웹에 대한 정보 파일이었고, SDK는 앱을 이용한 다양한 광고 운영 시 데이터 수집을 위한 도구라고 말씀드렸죠. 그렇다면 Add ID의 개념은 어떻게 이해하면 될까요? 모바일 앱에서는 웹에서는 키와 같은 데이터 정보 파일이 만들어지지 않기 때문에 광고 아이디가 매우 중요합니다. 정확한 분석을 위해 고유성을 가진 최소 단위의 식별자가 필요한데, 그것이 바로 광고 아이디인 것이죠. 광고 아이디, 곧 광고 식별 값을 안드로이드에서는 add 아이디를 제공하고 있고, 애플 iOS에서는 IDFA가 제공되고 있습니다. 이름은 다르긴 하지만 제공되는 목적이나 방식은 모두 동일합니다. 그래서 이후 강의에서도 안드로이드와 애플 iOS를 통틀어서 일단 add ID라고만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앱 이용자의 행동을 분석하기 위해서 아이디별로 정보를 수집하는 건 필수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앱을 이용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누구인지, 이름이 무엇인지, 주민등록번호가 무엇인지를 알 수는 없지만, 앱 이용자의 아이디가 남긴 수많은 행동 기록들은 정확하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가령 특정 쇼핑몰 앱에서 하루에 구매를 한 사람이 500명이라고 가정을 한다면 500개의 고유한 애드 아이디가 수집된 것입니다. 그 500명이 누구인지, 이름, 연락처, 아무런 개인정보는 알 수 없지만 일단 아이디로서 500명이 확인된 것이죠. 개인정보보호법에 의해 디지털 광고를 할 때 앱을 이용하는 이용자의 이름이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특정하는 정보는 수집을 할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직접적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는 없지만 이 애드 아이디를 활용하면 애드 아이디별로 행동 기록의 수집과 분석이 가능하죠. 애드 아이디는 디바이스별로 생성되기 때문에 한 사람이 여러 개의 휴대폰을 가지고 있으면 이 또한 여러 사람으로 인식될 수는 있는데요. 앱에선 한 사람의 개인보단 하나의 아이디가 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큰 오류라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하나의 애드 아이디는 난수 번호 형태로 생성되어서 전혀 개인을 특정할 수 없고, 애드 아이디에는 앱을 설치한 것, 로그인한 기록, 페이지 뷰, 장바구니 담기, 구매 등과 같이 하나하나의 모든 행동이 기록됩니다. 물론 이런 행동 기록들을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해서 분석 툴을 별도로 활용하긴 해야 하죠. 앱 분석 툴에 대한 강의를 듣게 되신다면 이번 애드 아이디에 대한 이해가 큰 도움이 되실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애드 아이디에 대한 개인정보 이슈에 대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개인정보란 살아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로 이름, 연락처, 주민등록번호와 같이 개인을 알아볼 수 있는 정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개인정보가 아니다 라는 정의가 아니라 무엇이든 개인을 알아볼 수 있다면 그것이 개인정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굉장히 해석하기 나름일 수 있습니다. 일단 광고 아이디는 개인을 특정할 수 없다는 것으로서 개인정보로 인식하지는 않습니다. 가령 휴대폰을 새로 바꾸면 또 다른 광고 아이디가 생겨나는 것처럼 디바이스를 사용하는 최종 이용자가 스스로 변경이 가능하기 때문에 개인정보로 보고 있진 않죠. 하지만 광고 아이디를 사용하는 것에 항상 주의는 필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는 차원에서 쿠키와 애드 아이디에는 어떤 차이가 있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모바일
웹 브라우저에서는 쿠키가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앞서 외부로 설명드리다 보니까 PC에서만 생성된다고 오해하실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모바일에서도 특정 앱 안에서는 특정 사이트가 열릴 때 웹 브라우저가 사용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럴 땐 쿠키 정보가 수입될 수 있죠. 두 번째로 쿠키가 브라우저별로 각각 생성되는데 반해 애드 아이디는 휴대폰 기기 한 대에 한 개의 아이디만 생성된다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휴대폰 기기를 한 대만 사용하기 때문에 애드 아이디를 통해서 모바일 유저의 행동 패턴, 관심사 등을 좀 더 정교하게 파악할 수 있죠. 쿠키는 삭제가 가능한 데에 반해 애드 아이디는 삭제가 아니라 변경을 하는 형태입니다. 세 번째로 애드 아이디는 앱에서 수집이 된다는 점입니다. 이는 어플리케이션이 가지고 있는 지표인 앱 설치, 앱 실행, 업데이트 등과 같은 앱 고유의 지표를 수집할 수 있다는 뜻이 되는 것이죠. 쿠키는 이와 같은 지표를 수집할 수 없습니다. 네 번째는 쿠키와 애드 아이디 둘 다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웹사이트는 접속 경로가 굉장히 다양하고 포털 사이트에서 검색을 통해 또는 배너 광고를 통해서 웹사이트에 접속이 가능하죠. 쿠키 정보는 정확도가 조금 떨어질 수는 있으나 단시간에 많은 데이터를 모을 수 있고 또 쿠키 정보를 바탕으로 리타이팅 광고도 즉각적으로 할 수 있습니다. 앱은 특정 스토어를 통해서 설치를 해야 한다는 허들이 있지만 앱 설치 후 구매를 하지 않은 고객을 대상으로 앱 푸시를 보내는 등 유저의 행동을 직접적으로 유도해낼 수 있죠. 웹을 이용하다가 앱으로 넘어가는 경우도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고객 여정을 파악하기 위해선 둘 다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디지털 광고를 위한 정보 수집의 구조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광고를 통한 마케팅 지표가 아니라 데이터 광고를 하기 위해서 어떤 장치들이 사용되고 있는지, 어떤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지 등을 알아보았습니다. 가장 기초적인 개념이니 추후 다른 학습을 하실 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이번 강의를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